했는데 지금 이제 정서 수준별 공감법을 제가 방금 하나하나씩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정서 수준별 공감법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내담자 정서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자, 정서 수준은 몇 가지 있다겠죠? 6가지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행동에 있는 내담자가 표면 감정에 있나, 신체 감각에 있나, 속감정에 있나, 욕구에 있나, 자기 자신에 있나, 이런 6가지의 지점으로 내담자는 있다. 그러면 이걸 파악해라겠죠. 그냥 파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제가 이제 이 정서 수준별 공감하는 방법대로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연습을 이거는 좀 하는데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 공감법 있죠. 수준별. 이런 걸 이제 좀 적으셔서 약간 이렇게 연습, 이제 3인조 우리 실습팀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또 애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애우지도 않고 연습도 안 했는데 내담자 앞에서 내가 이런 정서 수준별 공감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봅니다. 연습하지 않는데도 바로 내담자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연습을 해야 된다. 상담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샘플이 바로 저다.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동수준 공감법. 아까 말한 것처럼 정서의 가장 표면적인 행동 경향성을 반영하는 거다. 자, 그래서 행동과 경향성이 높은 내담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제 한번 외워봅시다. 같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마음이 상하면, 자, 이건 뭔가요? 자, 이걸 뭐 잘 모르면은 내담자가 행동하는 걸 먼저 얘기해요. 소리를 높이고 물건을 던지시네요. 이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내담자가 말하는 행동. 근데 그 행동 앞에다가 뭐 할 때 이 내담자가 소리 높이고 물건을 던져요. 뭐 아들이 무시하면 아들이 민들레님을 무시하면 혹은 뭐 마음이 상하면 뭐 어떻게 이제 붙이면 돼요. 소리를 높이고 아니면 폭발하고 물건을 던지시네요. 아니면 쩝쩝대고 우당탕탕탕 설거지를 하시네요. 청소기를 우르르르르르르르 이러면서 청소를 하시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내담자의 부분을 하는 것이 행동 경향성이 있는 행동 수준의 공감법이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분은 뭔가 내가 소리가 거슬리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방해를 받으며 이분이 나는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눈을 막 살기가 느껴질 만큼. 제가 말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제가 나도 무섭게 막 살기가 느껴져서 눈을 부릅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담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 경향성이에요. 언제 뭔가 거슬릴 때, 내가 얘기를 2번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눈을 부릅뜨고 위협하시는군요. 눈을 부릅뜨고 손으로 목을 쪼으시군요. 뭔가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칼을 들고 뭐 배우자에게 가슴을 이렇게 댔네요. 자, 이런 이제 그 행동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우리가 이걸 행동 트래킹이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가족 폭력을 하는 내담자들은 힘드셨나 봐요. 화가 나셨네요. 이런 거하고 지금 제가 이 행동 경향성의 수준을 해주는 것들을 쌤들이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다시 한번 느껴보실래요? 굉장히 화가 나셨네요. 그래서 위협하셨네요. 자, 이것과 내 비유에 거슬릴 때 소리를 높이고 뭐 소리를 아니면 큰 소리로 높이고 물건을 던지셨네요. 뭔가 거슬리면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칼로 배우자의 가슴을 대었네요. 찌르려고 하셨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자, 지금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 느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 한번 뭐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노트에 적으셔도 되지만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얘기했던 그런 그 많은 그 상담사들이 이걸 제가 한번 느껴봐라 이런 얘기할 때 그냥 힘드셨네요. 그 다음에 그 화가 나셨네요. 이 부분보다 내담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행동 트래킹 하면서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은 내담자를 위협한 것도 아니에요. 공격하는 것도 아니라 내담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내담자가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의 첫 번째 단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폭력하시면 안 되죠. 이거 범죄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위험하시죠? 절대 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공감을 우리가 때로는 해야 될 때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담자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공감의 수준이에요. 첫 번째. 당신이 어떨 때 그런다? 당신이 그냥 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할 때 뭔가 거슬릴 때 당신이 칼을 들고 앞으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그럼 내가 그렇구나. 자각을 해요. 자기 수순에. 자, 내면화 가능성이 높은 내담자들은요. 이런 행동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같은 가족의 그런 갈등의 싸움에서 행동한 경향성이 높은 내담자가 칼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럴 때 이들이 이제 가해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피해자가 이제 피해자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면화. 이제 비아냥 안에서 비아냥거리는. 아이, 그럴 줄 알았어.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입꼬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 이게 변하겠나?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들. 그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왜? 우리가 영혼이 있는 인간의 영혼이 있는 사람 다 정말 알아요. 몸으로 느껴요. 자, 그럼 내면화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들 어떻게 우리가 공감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셨네요. 지금은 싸움을 피하려고 도망가시는군요. 근데 나는 아무 짓 안 했어 이러지만 어떻게 한다? 당신은 도망갔다라는 거. 혹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핸드폰을 끄고 잠수를 하셨네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불편하시면 참고 피하시네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담자들에게 알려줘야 돼. 행동 트래킹으로. 속이 상하시면 술을 마시면서 잠시 문제를 회피하시군요. 이런 게 이제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게 이제 직면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행동 수준의 공감을, 감정을 차단해서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가장해서 행동하셨네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또 혹은 불편하실 때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으로 잊어버리려고 애쓰셨네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그 내담자의 행동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부 상담일 때는 이 둘을 엮어서 해줘요. 이 두 개. 어떻게? 아내분은 남편이 소리치고 물건을 던질 때 싸움을 피하려고 문을 열고 나가셨네요. 남편분은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침묵할 때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셨네요. 이렇게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만약 부부 상담할 때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담자의 위치 수준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행동. 자, 행동 수준 공부. 두 번째는 표면 감정. 자, 표면 감정은 어떻게 하라겠죠?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을 연결해라. 이제 공식처럼 외우면 돼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표면 감정, 행동 이면에 있는 표면 감정을 연결하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 이건 거의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자,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뭐 책에 있는 것들은 책에다 별표를 5개, 별표 5개, 형광펜 준비하셨습니까? 네. 자,
엄마가 무관심할 때. 자, 이제 먼저는 표면 감정이라는 것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 화가 언제 나냐는 촉발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촉발 단서를 많이 못 찾으면 그냥 화가 나셨네요. 근데 이제 이 화가 날 때 화를 행동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화가 나시고 화가 나면 소리가 높아지고 짜증이 나네요. 이 행동에 이제 이걸 추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행동이죠. 그 행동을 이 표면 감정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엄마가 무관심할 때 화가 나신 것 같고 아니면 화가 났고 표면 감정 그리고 화가 났고 소리가 높아지고 짜증이 나네요. 이렇게 이제 그 행동하고 연결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행동은 참고 방문을 닫고 피해버려요. 이게 이제 행동이죠. 다만 이건 회피 행동이죠. 내면화 가능성이 높은 내담자들이 하는 회피 행동. 자, 이 행동을 아까 어떻게 하라겠죠? 표면 감정과 연결해라 그랬죠. 자, 표면 감정은 뭔가요? 화가 난 거, 화가 나. 뭐 할 때? 항상 이 표면 감정에서는 단서가 있어요. 아빠가 잔소리하면 그냥 화가 안 나요. 그냥 화가 나면은 이건 문제가 있죠. 근데 누군가가 화가 나고 싸움이 될 때는 이 단서, 자극이 있다는 걸 우리는 촉발 단서라 그래요. 자, 아빠가 잔소리하면 아니면 뭐 엄마가 잔소리하면 화가 나지만 화가 나서 참고 방문을 닫고 피하셨네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행동이 뭔가 대충 대답하고 사시네요. 대충 대답하고 그냥 뭐 고개만 끄덕하고 내내 하시네요. 이제 이게 회피 행동이잖아요. 대충 하는 게. 왜냐면은 불편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사실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대충 해요. 그래, 그래라. 이렇게 대충 대답을 하고 사시네요. 자, 이 해피 행동은 뭐하고 연결시켜요? 부모님이 변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셔서 대충 대답을 하고 사시네요.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행동과 표면 감정을 연결해서 공감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